둘 중에 한 명은 일을 그만둬야 될 것 같아. 그럼 누가 그만둬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할 때 남성이 그만두는 경우가 그게 극히 드물잖아요. 너 왜 그런 결정을 했어? 이렇게 비난은 받을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사회적 시스템이나 인식의 문제가 더 큰 것 같거든요. 서울의 엄마들 안에서도 그 고민들을 지금 현장에서 현실에서 막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이제 여기 안에 많이 담으려고 했었고, 서울의 엄마들로 이 프로젝트 과정에서 경험하고 이제 생각한 것들을 전하면서 이게 남긴 의미를 좀 조명을 하려고 인터뷰를 드린 거고요. 서울의 엄마들 편에서 이제 자기소개 저는 김다은이고요. 문화예술기획을 하고 있는데 서울의 엄마들이라는 책을 최근에 냈습니다. 저는 기획자이자 또 편집하면서 이 책 전반의 기획을 이끌어 나갔고 저와 같이 다단조로 활동하는 여혜진 님이 이 책의 디자인을 맡아주셨어요. 시민이자 여성이자 엄마인 정체성을 갖고 있는 10분을 제가 섭외를 해서 이분들이 이제 제가 제안드린 어떤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또 생각거리에 대해서 인터뷰 또는 에세이를 통해서 솔직하고 이렇게 진지하게 대답을 해주셨고 그것들을 이제 편집해서 글로 엮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서울의 엄마들인데 서울의 엄마들이라는 책이 전작과 좀 다른 점 그리고 이번에도 엄마라는 정체성을 다루셨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또 뭔지? 제가 그 2020년 초에 사예술가 엄마를 만들었고 엄마됨 이런 정체성을 주제로 이 책 작업을 했었는데 이것을 이제 비예술계로 이제 옮겨오고 어떤 서울이라는 도시로 엮어서 작업한 새로운 프로젝트예요. 2020년이라는 저는 특수성을 좀 강조하고 싶었어요. 전 세계가 겪은 코로나라는 이슈가 있었고 지난 한 해 동안 되게 여성을 둘러싼 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들이 늘상 있어 왔지만 작년 한 해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충격을 안겨줬던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저는 또 둘째를 임신을 했어요. 내가 또 이 세상에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이 마당에 코로나라는 것도 더 닥쳤고 또 이런 너무 어마무시한 어떤 사회적인 뭐 엠번방부터 시작해서 뭐 손정우 석방 뭐 기타 등등 그런 사회적 이슈들에 되게 민감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이런 환경, 어떤 서울이라는 환경을 공유하면서 또 이 코로나 시대에 엄마로서 살고 있는 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서울의 엄마들이라는 책에서는 우리 사회에 살아가면서 여성들이 좀 경험하는 것들,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여자라는 순간 여성이라는 나날에서 보면은 주로 참는 스타일이었다는 그런 맞딸의 이야기라던가 친구랑 가수 공연 보러 갔다가 추행을 당한 이야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제 개인의 여성들의 개인적인 경험들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어떤 기록으로 남긴다는 게 다은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의미를 남긴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개인의 경험과 그거의 개인의 해석은 다 다르잖아요. 근데 개인의 다 에피소드들이 묶여지고 나서 보면은 이 에피소드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결국 그 공통점은 우리가 여성이어서 어떤 사회적 어떤 상황에 처해졌었고 또 어떤 경험을 했다는 어떤 공통점으로 묶여지거든요. 저 스스로도 그 글들 안에서 마주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 글을 쓰신 분들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었어요.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각자 겪은 것들은 개인의 에피소드에 불과하고 남아있지 않지만 실상 이것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는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조건들 아니면 관습들 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개인 에피소드들이 생겨났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 안에 수많은 에피소드들 넣을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이 사회에서 여성이었기 때문에 여자였기 때문에 어떤 그런 정체성들을 조금 세분화시키어서 엄마 안에도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정체성들도 있고 각자 다른 결의 어떤 생각들이 있는데 또 우리들이 하나의 어떤
집단 또는 사람들로 보였을 때는 그 안에 분명히 사회적인 어떤 조건, 시스템 이런 것들에 불협화음들이 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또는 이것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싶지 않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 챕터였어요. 페이지 이제 110페이지에 보면은 여성이 여전히 이제 결혼, 출산, 육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조직에서 이제 남성이 더 선호된다라는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사회 현실이 굉장히 어떤 육아나 출산이나 이런 것들을 공적인 영역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여성이 결혼과 출산, 육아에 대해 더 많은 부담이라던가 더 많은 무게를 좀 가져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저도 임신, 출산, 육아를 해보니 이게 정말 대단한 일이고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되게 이 가정 안에서 이것을 누군가 한 사람이 도맡아서 또 한 사람 또는 누군가가 도맡아서 한다는 게 되게 큰 일인 거예요. 굉장히 시간도 많이 할애해야 되고 다만 이것은 무급 노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사 노동, 돌봄 노동 이런 것들로 이제 뭔가 나눠 분류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하는 것에 있어서 그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가? 어떤 돈을 버는 수단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것이 존재하지 않으면 또 그 가정이 온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이게 되게 얼마나 또 가치 있는 일이고 꼭 필수적인 일인지 그런 인식들이 저는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그 와중에 이제 이것이 굉장히 여성에게 많이 짊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고 남성분들도 뭐 비혼이든 기혼이든 뭐 아빠든 아니든 저는 이 사회가 변하려면 어떤 한쪽에서만 계속 막 우리 변하고 싶어요. 뭐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울부짖는 게 아니라 안 움직여줄 것 같은 곳에서 쓱 한번 움직여주면 되게 많이 이게 변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남성분들이 스스로 내가 가사노동을 하고 싶고 내가 아이를 보고 싶고 이런 분위기나 그런 생각들이 계속 쌓이게 된다면 굉장히 사회는 빠르게 바뀔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이 이렇게 가정을 구성한 만큼 그런 것들 조금 더 이제 분배를 해가지고 가져가려고 하면 사실 여성도 외부에서 쏟을 수 있는 조금 그런 힘이 더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아기 맡기는 데든 사실 원래 돈으로 주면 다 주고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제 저의 남편과 저의 어떤 직업적인 특성 때문에 그 육아를 반반 또는 이렇게 가사 노동도 나름 평등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뭐 승진을 생각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연봉을 생각했을 때 결국에 또 여성이 뭔가 육아휴직 때 더 오래 하게 되고 또 여성이 또 더 어떤 경력을 약간 포기한다거나 아니면은 둘 중에 한 명은 일을 그만둬야 될 것 같아. 그럼 누가 그만둬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할 때 남성이 그만두는 경우가 그게 극히 드물잖아요. 이런 것들은 진짜 개인의 결정만이 너 왜 그런 결정을 했어? 이렇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사회적 시스템이나 인식의 문제가 더 큰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럼 그 인식과 내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 맞붙을 것인가, 라는 게 이제 늘상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서울의 엄마들 안에서도 그 고민들을 지금 현장에서, 현실에서 막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이제 여기 안에 많이 담으려고 했었고, 이 사람도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했구나. 그리고 또 이게 비단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도 똑같은 걸 지금 겪고 있는데 그랬을 때는 왜 우린 이걸 같이 겪고 있지? 그런 어떤 환기가 저는 자주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계속 뭔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계속 환기되고 그리고 전환되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다음을 나아가야 할 때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라는 것을 좀 고민해보는 과정이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참 개인의 문제들이 다 깔려있다 보니까 어렵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심신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